대담의 일부입니다. 아, 라디오 대담이니까 국어 영역에 관련된 거에서 화법, 말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다. 얘네들은 꼭 맞추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대담의 일부입니다. 댓글에 대한 청취자의 반응을 고려할 때 가의 진행자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밑에 가에 들어갈 말은 누구 보고 찾는 거야? 얘네들 보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빠르게 읽고 갑니다. 오늘 문화초대석에 벽화마을로 화제가 되고 있는 땡땡마을에 박세모세모 씨를 모셨습니다. 땡땡마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고요? 네. 저희 마을은 주거 환경이 열악했는데 올해 초 예술재능 기부자들이 벽화 30점을 그려준 덕분에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관광명소로도 유명해졌죠? 네.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니 무척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벽화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 개성도 없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느껴지네요. 예술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살펴본 다음에 말해보죠. 신문 기사를 보니 남의 집 기웃거리인데요. 거기 사는 분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주민들 입장 배려해야죠. 예쁜 그림을 오래 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는 분들이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관리해 주세요. 어제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림 잘 보존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같을지 걱정이네요.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9, 58번 같이 묶어놓고 그 다음에 75, 76번 같이 묶어놓고 밑에 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관리 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두 개는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거겠네요. 솔직히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 묶어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올라온 댓글부터 땡땡마을 당면과제를 끌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종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다 종합해 놨습니다. 사생활 보호해 주세요. 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요거 두 개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승환 씨가 얘기해 줄 거예요. 1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하고 오케이 벽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답 됐어. 자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능 보시면은 모의고사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시간 모자란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4번 오케이 낮으면 이거 굳이 안 보고 계셔도 됩니다. 한 1, 2학년 때까지는 계속 틀려도 돼. 여유 있게 잡아서 고3 한 6월 달까지는 그런 식으로 틀려도 괜찮아. 어쨌든 시간 줄이는 연습하는 거니까요. 다음 2번, 3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자기 살펴봤더니 장문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초고 제일 처음에 쓴 거. 아, 2번, 3번 문제는 장문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구나. 뒤에 문제 살짝 먼저 보고 올게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아이고 엄청 기네. 요 수능 문제.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떠올린 겁니다. A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사실은 거저먹는 문제예요. 얘네들 내용이 꼭 다 있을 겁니다. 이야기인 거니까. 그러면 A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 둘, 셋, 네 개, 네 덩어리로 나눠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것 중에 하나지. 화법하고 장문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개가 다 쓰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웬만하면 문장이 네 개일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씩 보고 와서 찾으시면 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3번 문제 살펴봤었더니 할게요. 2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겁니다. A, B, C, D가 나타난 거 순서대로. 자, 여기 잠깐만 칠판 봐줄 수 있어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어쩌고, 문장 두 개, 그 다음 문장 세 개, 문장 네 개, A, B, C, D 딱 맞지. 문제 이렇게 짜는 거니까요. 그럼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광고에 노출이 됩니다. A, B, C, D 중에 누구예요? A, B, C, D 중에. 수많은 광고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여러 가지들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의 A, B, C, D 중에 C에 해당하지. 예상 독자가 자신이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 인터넷, 신문, 잡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광고 기법이 다양해졌어요. A, B, C, D 중에 누구예요? 때문입니다. 그 단어만 체크해도 다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뭐뭐에 대한 이유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B에 해당되겠지.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 B, C, D 중에 누구예요?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잘 안 보려고 해요. D에 해당되죠. 매체 이용자들은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C, B, D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마지막 거 A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시험 보고서 시간이 없어서 찍고 나왔는데 시간 좀 충분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풀 수가 있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2번의 답은 4번. 계속 다음 페이지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머, 여기에서는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 얘기할 건가 봐요.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네이버 치면은 검색어 치면은 일단 쇼핑이 제일 위에 있어.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끊어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라고요. 자, 다시 빨간 거 위에 해놓고 여기 위에다가 눈표. 앞으로 요 표시 있죠? 얘네는 모의고사 볼 때, 풀 때 기술에 관련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뭐예요? 대조예요. 대조는 항상 문제다. 어떤 식으로도 보기에 나올 거예요. 대조는 문제다. 대조는 문제다. 다음 단락.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사형 광고 밑줄.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별되는 기존 광고와 달리 끊어.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어.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고 전문가의 인터뷰나 연구자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살짝 사기지.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의 정보를 삽입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또 뒤에 있네요. 이러한 점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며 착각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앞에 우리 살짝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여기네. 검색 광고도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고 기사형 광고도 기사로 오인, 오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얘네들이 공통점이겠네. 특집, 기획 등의 표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글로 착각하지 않게 땡땡땡 기자와 같은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야호!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공통점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공통점 찾아놓지 않았나?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 찾았죠. 옆에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할 겁니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해하게 만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가면 되겠지. 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5번. 광고를 유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착각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 또 외워주실 것들이 있어요. 자, 설명문의 목적은 설명을 통한 이해가 목적이고 논설문은 주장을 통한 설득이 목적이에요. 광고의 목적은 뭐야? 광고.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배우셨을 텐데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뭐 상업 광고하고 공익 광고하고. 상업 광고는 뭐예요? 우리 흔히 보는 CF, 물건 사주세요죠.
공익광고는 뭐 예를 들면 담배 피지 말아요. 길에서 뭐야 인도에서 킥보드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둘 다의 공통의 목적은 뭐다? 설득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지. CF 보는 대로 물건 다 사고 있을 거예요? 공익광고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거기 그런 거 웬만하면 다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네 이야기를 한 번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들어보겠다. 비판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옆에다 하나 더 쓸게요. 비판적 태도가 꼭 필요하다. 요 말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만 골라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면 곧 약간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4번 문제 의문의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윗글에 나타난 의문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최소한의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가야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옆에다가 쓸까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 뭐 여기에는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우리 의문의 변동에 나타나는 건 자음하고 모음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것들. 다음,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문의 변동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교체, 다른 걸로 바뀌는 거, 교체, 탈락, 없어짐, 줄어듭니다. 축약, 없었는데 생깁니다. 첨가, 요렇게 네 가지만 일단 기억할게요.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요런 용어 정도만 시작할게요. 의문의 변동은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의문이 첨가가 되는 첨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지는 축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단어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하나만 또 써놓을게요.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이런 말이 꼭 필요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에서 오는 초성에 나타나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 음가가 없다. 음가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자리다. 형식적인 거다. 라고. 괜찮나요? 시작해 볼게요. 물약이 됐어. 앞에 물 똑같죠? 뒤에 약 똑같은데 이음 빈자리에 니은이 하나 들어왔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첨가죠. 첨가야. 약이 된 건 첨가예요. 도일씨 괜찮니? 네. 다음 물약이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니은이 리을로 변했죠. 변했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그렇지. 교체. 앞에 건 첨가, 뒤에 거는 교체. 답은 1번. 됐을까요? 독서 지문이 나오면 영혼 없이 맨 앞에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 거예요. 네, 이 교재에서는 긴 지문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3월 달에 딱 만나게 될 지문 치고는 길지가 않아요. 한 7, 8년만 좀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그때는 지문 길이가 훨씬 짧았었는데.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늦게 태어날수록 좋은 것 같아. 나는. 네, 그렇다고요. 자, 살펴볼게요. 세 문제밖에 없지만 밑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윗글에서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문제예요? OX 문제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 다음 뒤로 넘어가서 6번, 7번 같이 묶여져 있죠. 보기는 특정 기사의 F12 그리드 모델의 일부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6, 7번 물음에 답해주세요 라고 해놨고 6번 기업부터 비읍 설명하고 7번 A부터 D까지 판매 전략하고 제 기억으로는 요때의 정답률 오답률 제일 높았었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어요. 8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그럼 앞으로 잠깐 와볼까? 어디에 있어? A 있죠. A.
앞부분에 웬만하면 두 번째 달러까지 읽고 8번 문제 풀러 가볼까? 라고 살짝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런 포인트예요. 빨간색 잠깐만 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A 읽고 보기 풀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가끔 뒤에 문제에 보면 특히 문학 지문에 많은데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것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탕으로 해놨을 때 얘네들 먼저 읽고 오는 겁니다. 문제 푸는 기술 중에 문제나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지문, 본문 보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8번 같은 문제는 보기 먼저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왜? 애초에 문제의 의도 자체가 A를 바탕으로니까 A 읽고 오라는 거지. 앞에 본문 보러 갈게요. 현대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징, 구매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제품에 기울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밑줄 길면 지저분해져서 저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을 거예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거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시는데 독서 지문에 이렇게 화살표 지문이 나온다? 둘 중에 하나야. 순서가 있거나 인과관계로 묶여 있거나 이런 거. 얼마 전만 해도 거의 결과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 또 문제 추세는 원인도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인과에서 원인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복습을 하는데 지문에 화살표 표시가 있다? 그러면 순서 아니면 인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복습하시라는 거지. 방학 기간 때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의 목적은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표시된 것들을 나중에 복습해 보는 게 괜찮을 거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의 관여도다. 관여도에는 네모칠 거예요. 왜?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냥 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중요한 단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또 빨간색으로 위에 써놓을 거예요. 어떠한 독서 지문을 보든지 간에 퍼스트 영어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핵심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핵심 소재. 다른 말로 글 전체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첫 번째 단락에는 어디든 밑줄이든 네모가 꼭 쳐져 있어야 돼. 나중에 주제 정할 때 그 말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쌤, 그러면 핵심어는 어떻게 찾는데요? 엄청 쉬워요. 첫 번째, 정의의 방법으로 단어 뜻 설명해주면 그거 핵심어야. 다음,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나온 다음에 괄호해 놓고 한자라든지 영어 나와 있으면 그 단어 핵심어예요. 불필요한 짓을 해놓은 거거든. 세 번째, 첫 번째 단락에서 자꾸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걔 핵심어겠지. 걔는 느낌상으로도 오잖아요. 다음, 네 번째, 요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그거 글 첫 번째 단락에서 그거 글 전체의 핵심어예요. 다음, 최근 또 지문 많은 추세 중에 하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문형, 물음표 들어간 의문형 문장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문장이 글 전체의 주제야. 글 전체의 주제야. 네.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 주지 않을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이 의문형 문장이다? 그러면 그 문장 전체 무조건 네모. 이겁니다.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부터는 누구 얘기할 거다? 관여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시작할게요. 관여도란 냄새가 벌써 나네. 관여도라는 단어 또 설명해 줄 건가 봐요. 다시 네모.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다. 일단은 요즘은 연습하는 정도니까 밑줄 그어 놓을게요. 단어의 뜻 물어본 거니까.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 나하고 관련 있는 제품인가? 소비자의 관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여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분류구나.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하나 더 쓸 거예요.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한 다음에 분류.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놨어. 왜 나눠놨어? 걔네들끼리 다르니까. 어머, 그러면 분류는 결국에 뭐다? 대조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대조는 뭐다?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떠한 개념을 주고 어떠한 대상을 주고 걔네를 분류하고 있다? 그럼 분류해 놓은 애들끼리의 차이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차이점 파악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 이렇게 구구절절히 세 개나 이야기했는데 혹시 들어본 것들 있어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 어떡하지? 모르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얘네들 계속 설명해 줄 거니까. 시작하죠. 개인적 요인은 동그라미. 어머, 빨간색이네. 패스. 개인적 요인 동그라미.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품에 의한 요인 있을 거예요. 중간에. 거기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상황적 요인 거기 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된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 요인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을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괄호 예시죠. 품위 있는 겉모습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는 자신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의류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유지합니다. 괄호 여기에는 괄호예요. 왜? 글 전체 내용 이해하는데 빼먹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제품에 의한 요인은 동그라미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하는데 밑줄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 이 특징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특징으로 인해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역시 괄호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주방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실용성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됩니다. 괄호.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은 상황적 요인 동그라미.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밑줄.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비해 지속적이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 요인에 비해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해 놓을까?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은 지속적이지 않다. 말 돼. 괜찮아. 설명 부족한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누구와 비교해서 차이점 체크해 놓은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대조는 시험 문제라고.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 문제 보기에서 활용하고 있을 거다. 예를 들어 역시 또 괄호죠. 필요 없는 말이야. 평소에 오디오에 관심이 없다가 가족을 위해 오디오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오디오에 대한 관여도는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괄호. 됐을까요? A라고 묶어놨었죠. 그러면 A에 관련된 것,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이라는 거를 차이점을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적용시켜봐라 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게 8번 문제. 8번 문제 먼저 풀러갈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보다 독서, 을은 독서보다 운동을 더 좋아했습니다. 갑은 독서, 을은 운동을 더 좋아했지. 그래서 갑은 서적에, 을은 운동기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갑은 독서보다 운동이 절실해져서 운동기구를 알아보게 되었고 우리 앞에다가 하나 쓸까? 요거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으로 운동기구에. 그러면은 누구야? 상황적 요인이지.
갑은 자전거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하는 운동기구여서 자전거를 구입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을은 갑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황적 요인이죠. 관심이 없던 시집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한 권을 구매해 선물했습니다. 갑은 지금 시집보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하자 운동을 그만두고, 얼마나 자전거 타면 건강이 회복되나? 을이 선물한 시집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독서에 전념했습니다. 네, 아니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1번. 갑은 자전거가 지닌 특정적 특징인 제품의 요인에 의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높아졌습니다. 괜찮죠? 평소에는 관심 없었는데. 1번 괜찮아. 2번. 갑은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그렇죠. 상황이지. 운동기구에 대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괜찮아. 을은 갑에게 선물하기 위해 상황적 요인에 의해 어떤 상황? 갑이 아픈데 위로해주고 싶다.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괜찮죠? 을은 갑을 위로해야 하는 에헤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개인적 요인 아니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적 요인인 거지. 서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뒤에 말은 또 맞네. 갑과 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라는 개인적 요인. 그렇죠. 성향. 이건 개인적 요인이 맞죠. 서로 다른 제품에 각각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자,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앞에 지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세 가지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입니다. 소비자 관여도를 통해서 자신의 관련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거겠네요. 화살표 방향.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관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즉 이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별표 해놓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즉. 옆에다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놔 볼까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요컨대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지문을 막 읽고 있다가 큰일 났네.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앞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하자면 요컨대 이런 말이 나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도 그냥 계속 읽어도 괜찮아. 왜? 앞에 나와 있는 적어도 두세 문장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즉, 제품 판매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놓치기 쉬운데요. 이렇게 끊어놓고 화살표 표시할 거예요. 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목적.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FCB 그리드 모델은 영혼 없이 네모칠 거예요. 왜?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그 단락에서는 핵심 단어일 것이다. 라고요. 혜이씨 맨 뒤에 앉아있는데 이 정도 크기 글씨 보이니? 네. 조금 더 키워드릴까? 네. 말만 하시지. FCB 그리드 모델은 괜찮아요? 네. 나 더 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FCB 그리드 모델은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서. 밑줄. 첫 번째 차원은 큰일 났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있단 얘기겠지. 재수 없으면 세 번째, 더 많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 모델은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차원은 동그라미 소비자가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여도를 고관여, 저관여로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에 따라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로 나누는 겁니다.
차원은 두 개지만 각 차원마다 두 개씩 있어. 그럼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왜? 고관여, 이성적, 고관여, 감성적, 저관여, 이성적, 저관여, 감성적 이렇게 네 개의 모델이 나타날 거라고. FCB 그리드 모델에선 고관여와 저관여는 특정 소비자들이 제품에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입니다. 고관여는 구매할 제품이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어떤 경우? 이거 사면 위험해질 수 있어. 뭐 있을까? 비싼 애들이겠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꽂혀서 그냥 막 사고 싶은 것들. 샀다가 며칠 못 사고 이거 뭐야 당근마켓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지 않을까? 사면은 부인님한테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기 같은 거? 엑스박스가 이런 거 너무 갖고 싶은데. 아무튼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제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경우 등에 나타납니다. 반면 끊어 저관여는 고관여와 각각 반대입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가격이 높지도 않고 기능이 단순하고 선택할 게 딱히 많지 않은 것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관여와 저관여일 때가 다릅니다. 즉 사랑스러운 말이라 그랬죠. 고관여일 때에는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저관여일 때에는 고관여일 때보다 노력을 덜 기울입니다. 한편 이제 다른 이야기 할 건가 봐요.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이성적 혹은 감성적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성적 관여는 밑줄 특정 제품에 대해 편리함, 성능, 실용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거고 감성적 관여는 충족감, 즐거움, 자부심 등을 먼저 고려한 겁니다. 이성적 관여하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자동차, 텔레비전, 핸드폰 이런 애들. 감성적인 이런 상품들은 뭐 있을까?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문방구 가면 이렇게 뒤에 막 새싹 달려있는 볼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락. 이러한 FCB 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 여기 문장 생기 형태를 볼게요.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 뒤에 뭐 나오겠어요? 판매자들의 판매 전략이 나올 거라고. 판매 전략을 구분해서 해줘야 될걸? 최소한 몇 가지로 구분해줘야 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돼요. 왜? 아까 고관여, 저관여, 이상적, 이성적, 감성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먼저 고관여 이성적의 어디냐? 고관여 이성적 관여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편리함, 성능, 실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고관여 감성적 관여에는 제품이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관여 이성적 관여에서는 할인권, 견본 등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먼저 직접 경험하게 한 후 제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꽂혀가지고 요즘 아무 영혼 없이 치약 그거 뭐지?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 쓰고 있는데 그냥 주길래 한번 써봤는데 그게 나은 것 같아서 갈아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관여 감성적 관여에 관해서는 광고에 인기 모델을 등장시켜 소비자가 이 모델과 동일시를 통해 신중한 고민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 예를 들면 아이돌 나와서 음료수를 판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충족을 느껴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안된 FCB 그리드 모델은 제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 할 거예요. 이게 이유고 이게 결과입니다. 사회나 시장 상황이 늘 변하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표
제품 판매자들은 FCB 그리드 모델을 활용하되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것들을 반영해서 판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아따, 물건 하나 팔아먹기 힘드네.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요. 자, 5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서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저랑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보다가 얼굴 맞대면서 보는 첫 시간이라서 말이 좀 많은데 이 정도로는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정도는 다릅니다. OX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왜? 저는 보통 형광펜 쓰거든요. 어디에 있을까? 개인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5의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옆에 5의 1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5의 2번 소비자의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입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 있어요? 소비자의 관여도는 어쩌고 저쩌고. 관여도란 여기 첫 번째 있죠? 특정 제품에 대해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인이, 이 무효. 특정 제품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자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다가 5의 2번 맞는 얘기였었구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5의 3번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이 이야기는 근처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죠. 뭐라고요?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제품 판매자들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소비자 관여도 중요한 얘기지. 5의 3번도 맞는 얘기. 5의 4번 FCB 그리드 모델에 의해 제품이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와 문화권의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맨 위에 여기에 있죠? 사회나 시장 상황은 변합니다.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 여기까지 읽고 자신 있으면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FCB 그리드 모델은 제품의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여도를 2가지가 아니라 4가지였었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이야기.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58페이지. 이제부터 슬금슬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 보는 거니까 옆에 거에다가 띄워놓고 6번, 7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B, C, D에 해당되는 것. 자, 천천히 살필 거예요.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어디에 들어가요? 고관여, 이성적 관여. 무슨 말이야? 기능이나 성능,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전략 좋아. 괜찮아. 2번. 화장품은 어떤 거예요? 신경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해서 사서 쓰는데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거. 나의 만족감이 중요한 거야. 화장품 광고는 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구를 통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얘도 괜찮지. 3번. 대형 판매점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소량의 건전지를 무료로 나눠줘.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쓰실 일 있으면 저희 거 써주세요지. 무료로 나눠줘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알바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이 배터리 한번 써보세요 나눠주는 게 공익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죠. 큰일 날 소리. 3번. 게다가 앞에 지문에 어디에도 공익적 가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틀리다고 해도 됩니다. 위에다 빨간색 이렇게 쓸게요. 그냥 구어체로 써볼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그 내용이 지문에 없으면 그거 틀린 말이야. 그거 틀린 말이야. 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지문에 없어? 틀린 거야. 4번 세탁세제는 어디 있어요? 아주 많이 고민하지 않지만 성능 같은 거는 좀 따져보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인권을 제공해서 해당 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해서 사용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습관적으로 그 회사 제품 사다 쓰기. 5번 청량음료. 그렇죠.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이 마시는 장면을 연출해서 동일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합니다. 괜찮죠. 틀린 건 3번. 이제 6번 보러 갈게요. A, B, C, D로 넘어갈 거예요. 네, 작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할게요. 의약품이에요. 고민 많이 해야지. 머리로. 얘는 이성적이지. 그러면 기억은 A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은 A에 들어가야 되겠지. 다음, 사람들이 가격이 싼 볼펜에 대해서는 성능을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고관여가 아니라 저관여지. 그리고 예쁜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고려해서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거죠. 그러면 니은은 어디에 가야 돼? D로 가야지. 볼펜은 D로 가야죠. 성능이 제품이 많은 휴대폰. 요즘 휴대폰 한두 푼도 아닌데 100만 원 넘어갔는데 비싸죠?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노력 많이 해서 휴대폰 A로 가야 되죠. 사람들은 통조림이 쉽게 음식이 상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끊어.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관여죠. 통조림을 감성적으로 살 거야. 아, 우리 오빠가 선전한 거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휴대 통조림이나 뭐 이런 치킨 시켜 드시는 것 같은데. 정동원 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꾸 치킨도 호식이 2마리밖에 안 드셔. 나는 별로던데. 통조림은 C에 들어갈 거예요. 사람들은 반지가 고가야, 고가. 그러니까 고가, 비싸. 무조건 일단 고관여야. 충분한 만족감. 반지를 기능으로 써요? 아니죠. 보고서 만족감에 쓰죠. 감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B로 가야지, 반지는. 치약이 구강을 청결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실용적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쉽게 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능은 생각은 하죠. CD 중에 CD 중에 치약. 그렇죠. C에 들어가야지.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쉽게 구매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 다음 9에서 12번까지 넘어가는 거 확인할게요. 딱 봐도 요거는 문학작품이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최일남의 노란 봉투라고 되어 있어서 소설일 겁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만 참아. 한 7, 8분이면 지문 다 끝나. 밑줄 긋게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소설 나오면 무조건 제일 거의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점 확인하는 겁니다. 소설의 구성 확인할 거예요. 사건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요거 3개 정도 해결해 놓으면 웬만한 소설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접근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갑자기 질문 드려볼게요. 시점은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크게 나누면 몇 인칭? 1인칭, 3인칭. 1인칭 시점은 무슨 말이야? 소설 속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어. 내가 내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제 주인공,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내가 쟤를 관찰해서 쓸 거거든. 소설 속에 벌어지는 세계가 요만큼이 있는데 나는 그 바깥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옆에 독자한테 얘기해줘. 나는 완전 남이지. 3인칭 보는 대로만 얘기해. 관찰자 시점. 소설 속의 세계가 요만큼인데 나는 바깥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근데 사람들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만 파악해도 요 중에 하나 지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구성에 관련된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 3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웬만큼 해결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차근차근 흘러갑니다.
시간이 차근차근 흘러갈 겁니다. 순행적 구성이냐?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냐?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자식 구성이냐? 요거 일단 3개에 해당되는가? 라고 확인하시고 하나 더 하자라고 하면 고전 소설일 경우에는 단순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 요것도 한번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단순 구성은 사건이 하나만 나와요. 복합 구성은 사건이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소설에서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의 동의어냐? 갈등의 동의어예요. 갈등의 동의어.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이겁니다. 자, 갈등과 관련돼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개념들은 지금부터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고, 그렇죠? 내적 갈등은 혼자 속으로 고민하는 거고, 외적 갈등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개인 대 운명, 그리고 뭐 또 다른 책들에 보면은 뭐 집단 대 집단, 세대 대 세대, 뭐 성 대 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싸우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누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정리해 놓으면 절정이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위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위기, 결말 여기가 제일 많아. 이렇게.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 됐고요. 10번 문제. A와 B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번.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 12번. 이거야. 12번 문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보기 읽고 앞에 지문 보러 가야지.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허황된 말과 행동을 하는 부정적 인물을 제시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허세 부리고 있는 부정적 인물이 누구? 이러한 인물의 속물적인 면, 돈 좋아하고 남들한테 보이는 거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 강화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된 세태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요 부정적 인물이 인간성 상실되어 있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저 부정적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거죠. 광순이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책을 몇 번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는데 아침에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가 저녁 때 그대로 들고 가기 일쑤였었다. 느낌이 나는데 광순이가 그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책 가지고 와서 뭐 읽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다녀. 마치 이렇게 영어 신문 들고 다니는 것처럼. 두껍고 어려운 책만 들고만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기영이에게만은 어느 때 그것도 우연히 보여주는 수가 있었다. 광순이는 기영이한테만 그거를 보여줬대. 광순이는 기영이한테 좀 마음을 열어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영어 또는 불어로 된 시집이기에나 어려운 한문이 많은 문학평론집 등등이어서 기영이를 더욱 약호죽게, 기죽게 만들었다. 기죽게 만들었다.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어쩐지 몰라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접하기 어려운 세계였다. 그는 가끔 기영이를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좀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드물었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도 말없이 혼자 털레털레 앞서 내려가기도 쉬웠었다. 어느 날은 팔베기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불쑥 물었다. 기영이, 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 뭐가 생각나니? 갑자기 옆에 친구가 이런 질문하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미쳤나 싶을 거예요. 뜬금없이 왜?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물음에 기영이가 당황해서 그를 말똥이 쳐다보면 그는 피식 웃으며 딴전을 피웠었다. 11번에 1번. 기영이의 반응에 광순이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 지가 질문해놓고 이상한 질문해놓고 대답하지 못하니까 피식 웃고 딴짓했어. 동질감을 느낀다? 아니지. 1번 탈락. 계속 읽을게요. 너한테 그런 걸 묻는 내가 잘못이라는 태도였다. 시를 쓴다는 소문만 돌았는데 그걸 볼 수도 없고 기영이가 엇비스시 물어볼라 치면 크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너 시 쓴다는 얘기 있는데 진짜야? 글쎄 이런 식인 거겠지. 뭐 그까짓 것 어쩌고 하면서 어물쩍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영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의 집에 가본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어머, 기영이가 자기 집으로 간 건 조그마한 사건이라면 사건이다. 기영이, 우와, 광순이 기영이 좀 친해진 것 같다. 11번에 2번. 광순이는 기영이를 다른 친구와 여느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딴 애들은 안 데리고 가는데 기영이만 자기 집에 데리고 가.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11번의 답은 2번. 됐나?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확실해 11번에 2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3, 4, 5번 디귿, 리을, 미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빠르게 또 읽어 가시면 됩니다. 작은 지방 도시라서 그의 집안이 어떻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집안 등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친구들은 드물었다. 일제시대에 동경 유학을 한 분으로 고장해서 꿰쳐주는 지식인이었으나 인텔리전트, 지식인. 해방이 되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튼튼하여 생활은 유복한 편이었다. 광순이네 집은 오래된 고가답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하죠. 이 고자가 옛 고자니까. 예를 들면 뭐 고목나무, 일요일날 이런 느낌이죠. 그 안은 우중충하리 많지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잔잔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끈끈한 기운이 감돌았어. 기운이가 제일 놀란 건 돌아가신 광순이네 아버지가 썼다라는 서재야. 경제학을 했는지 일본말로 된 그척 서적이 내벽을 거의 차지하고도 남았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문학 서적들이었었다. 광순이는 특별히 서재를 안내해 주겠다라는 표정을 감추고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데 기영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대수로운 게 못 된다는 듯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했고 길이 트이자 광순이는 기영이를 자주 집에 초대했고 같이 이불 덮고 자기도 했었다. 어릴 때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나 보네요. 중략줄거리. 동창회에서 자기소개를 꺼리던 광수는 동창회에 가서 만난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서 만난 거겠지. 네가 광순이야? 내가 광순이야. 요즘 대본에 그래. 요즘 어때? 근데 뭐 하냐 요즘? 이게 질문이야. 동창회 가면. 근데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지. 하는 일이 떳떳하지 않거나 일이 없거나 이렇게겠죠.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국영기업체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 봉투를 끼고 기영이를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 이런 회사 서류 봉투를 들고 다녀. 마치 내가 이 회사 다닌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이후 광수는 기영이를 찾아와서 잡지 출간을 위한 투자자를 알아다 달라고 청탁을 하고 간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잡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기획이 너무 좋아. 근데 투자자가 없어. 투자자 좀 모아줄 수 있어? 라고 뜬금없이 얘기하고 가. 광순이는 그 뒤에도 기영이를 찾아왔다. 이번에 끼고 온 노란 봉투는 그것보다 더 빳빳했다. 다방에 앉아서 봉투를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국영기업체라는 것을 그 이전의 그 회사 봉투는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었다. 지금 너무 좀 어설프지 않아요? 사람이? 봉투로 나 여기 다니고 있는데 나 믿을만 하지 않니? 내가 하는 대로 투자 좀 하고 돈 좀 빌려줄 테야?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영이는 또 잡지권을 꺼낼까봐 내심 조마조마했다. 사실 알아보지도 않은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될성싶지 않은 데다 그걸 맡고 나설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잊어버린 듯 했었다. 웬만하면 기영이가 먼저 물어볼까 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앉아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 뜬금없이 광순이가 자네 월급 얼마나 받고 있나? 담배를 한 대 뿜고 광순이도 밑도 끝도 없이 내뱉고 천장을 바라봤다. 뭔 소리야? 사실은 내 친척뻘 되는 사람이 요새 무역회사 하나 차렸거든. 거기 섭외 과장 하나 찾아달래. 자네한테? 그렇지. 그러면은 네가 가서 해? 에이 사람. 내가 무역회사 과장 나부랭이나 할성 싶은가? 이게 아직 허세가 빠지지 않았어. 광순이는 기영이를 가볍게 나무라며 짐짓 정색을 보였다. 그래서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내가 자네를 추천하려고. 여러모로 보나 자네라면 적임일 것 같아. 지금 출판사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데 좀 미천이 들어야 할 것 같아. 너 내가 그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돈이 좀 들 것 같아. 100% 사기지.
오! 학생 엄청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하는데 우리 연예기획사에 들어올래? 대신에 돈을 좀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100% 사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만 괜찮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런가? 성의를 보여야지. 돈을 써서 한 자리 하지 않겠냐는 듯 싶었는데 어때? 기영이 입장에는 광순이 얘가 완전히 맛이 가도 정말 제대로 맛이 갔구나. 애가 이렇게까지 완전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광순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너무 빤히 보이는 얕은 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기껏 생각하는 정도가 이거야? 야, 광순이 옛날에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광순이 지금 와서 이렇게 대놓고 눈에 띄는 사기를 나한테 치고 있어? 너 실망인데? 허세라도 좋고 아이들 문자대로 똥폼이라도 좋은데 왜 좀 더 그럴듯하게 기술을 쓰지 못할까? 오히려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기영이 생각해온 광순이는 좀 더 오기가 있고 세상 무시하고 계산하고 웬만한 건 깔아뭉개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맛이 가버렸을까? 이 이야기죠. 뒤에 9번 확인하러 갈게요. 읽어보셨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일단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3인칭이에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은 다 나와 있죠.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쭉 읽으면서 봤는데 시간이 어떻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쵸?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나하고 저기 광순이하고 기영이 둘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번 과거와 현재가 반복해? 아니야. 작품 밖 서술자가 오케이.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여기 살펴볼게요. 이 소설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영이 눈에 비친 광순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쵸? 그리고 광순이 생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좋아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해 고조된 갈등. 얘기할 때마다 기영이랑 광순이랑 싸워? 아니죠. 탈락. 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 펼쳐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사건이 2개 이상이야? 아니죠. 공간적 배경에 따라 오케이. 여기 빨간색 밑줄 서술자를 달리하여. 자,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이야. 100% 맞는 말이야. 됐을까? 근데 여러분들 졸업하시기 전까지 수능 보실 때까지 서술자 달라지는 작품 거의 못 만나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렸다고 생각해. 더 익숙해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나 2번, 5번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거 5번 틀린 거야. 이게 답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됐을까? 어느 정도냐면 사건의 소설에서 서술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2번처럼 시점 달라져요. 서술자 달라져요. 무조건 보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맞는 말이나 이 말에 적용되는 소설을 만나기는 아주 힘들 것이다. 10번 문제 확인하러 갈까요? A의 B에 대한 설명. A와 달리.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괄호 쳐놓으세요. B와 달리. 이렇게. 이거는 일단 무시해. 시작합시다. 1번. B에는 광순이에 대한 기영이의 실망감 있어요? 있지. 그쵸? 야, 얘가 이렇게까지 맛이 갔구나. B에 있죠. A에는 실망이 없으면 돼. A에는 광순이에 대해 실망 있어요? 없어요? A 부분에서는. 실망 없지. 왜? 그러면 1번 답이야. 2번 다시 볼게요. A에는 광순이에 대한 기영이의 연민. 기영이가 생각합니다. 광순이 불쌍해. 광순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러면 요 부분 있지.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틀린 얘기야. 다음 A에서 발생한 광순이의 문제. A에서 광순이 뭐 문제 생겼어? 없지. 탈락.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없어. 4번 기영이는 A에 나타난 광순이의 태도를 B에서 비난하고 있다. A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B에서 비난해? 일단 B에서 비난 자체가 없어.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맛이 갔지? 이게 끝이지. 4번 탈락.
A에서 광순이한테 열등감을 느끼나? 애초에 열등감 느낀 거는 아니야. 대단하고 특별한 녀석 정도인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됐을까요? 뒤에 현대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12번 먼저 보러 갈게요. 조금만 참아. 1번. 노란 봉투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가장한다. 오케이. 속물적인 면을 지닌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광순이가 동창회에서의 자기 존재 소개를 꺼린 것은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거다. 그렇겠지. 자신이 무역회사 과장이냐 할 사람이냐 라고 말한 것은 허황된 태도. 끝까지 아직 허세 못 버렸죠? 광순이 기영이에게 돈으로 과장자리를 사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돈 주면 입사할 수 있어. 물질주의적 가치관. 괜찮지. 틀린 건 5번이겠네요. 투자자를 구해달라는 광순이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기영이의 모습을 통해 인간성이 상실된 세태.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기형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자, 그냥 얘기해주고 갑시다. 문학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12번에 1, 2, 3, 4, 5번 보기와 같은 예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 무엇인 거를 보아서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무엇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알 수 있다. 요렇게 생긴 문제 보기 형태들이 있어요. 선지. 이렇게 끊어. 그러면 따지면 문장이 몇 개 나와? 10개 나와. 됐을까? 틀린 얘기는 항상 뒤에 있어. 틀린 얘기는 항상 뒤에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놓으면 틀린 얘기는 뒤에 있다. 됐을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됐을까요? 우리 딱 10분만 쉬었다 갈게요.